자,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서 같이 이게 무슨 도대체 별 모양을 내게 하는 걸까? 이걸 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3원 28수 7점에 대해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현상까지도 다 했습니다. 우박이 오는 이치, 1년에 열흘에 한 번씩 비가 오게 설계가 되어 있고 5일에 한 번씩 바람이 불게 되는 이런 이치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5성 이외에 그게 1월 빼놓고 화수목금토 외에 떠돌이별, 서성, 상스러운 별, 그 다음에 유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천문요초 강의가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사스러운 별, 요성에 대해서. 근데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에 끝날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주 요성으로 천문요초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5성 이외의 떠돌이별, 서성. 성은 상스러운 별입니다. 서성은 오행이 섞여서 조화된 기운으로 오행이 순조롭게 어울려 왕성해지고 서로 도우며 기뻐하고 화합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상스러운 별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경성이라고 합니다. 경성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백성을 주관하는 별의 하나인 경성인데 생김새가 반달과 같으며 어두울 때 검은과 초화로에 생겨나 달을 도와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 야, 이런 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달을 도와? 일설에는 별은 크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것을 말하며 혹은 남방의 붉은 기운과 동방의 푸른 기운이 서로 연결된 것이니 남방에 있는 두 개의 누른색 별과 동방에 있는 한 개의 누른색 별의 세 별이 합해져서 경성을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또한 덕성이라고 하니 도가 있는 나라에 출현한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 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람도 일정하지 않고 비도 일정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천둥번개가 때리면서 저렇게 우박이 이렇게 그냥 내려 때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모습 아니냐. 오성 이외의 떠돌이별은 이거 참 표현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패성. 주패성이라고 해요. 누런색이 황황하게 빛나는 별이다. 주패성이 나타나면 나는 크게 표현한다. 뭐 떠돌이별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막 황황하다 그러면 막 붉은 색의 기운이 이렇게 막 좀 강한 그런 떠돌이별이겠죠. 참. 세 번째는 함예라고 하는데 별빛이 혜성과 비슷합니다. 꼬리 불꼬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쁜 일이 있으면 함예가 빛난다고 한다. 임금이 덕을 베풀고 효와 예의를 갖추며 백성들이 화합하면 함예가 뜬다고 한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별이 나타나면 이거를 함예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세 개를 경성이라고 하고 서성이라고 하고 경성, 주패성, 함예. 그 마지막은 격택이라고 합니다. 막 불타는 것 같죠. 네 번째는 역시 백성을 주관하는 별의 하나로 격택이라고 하는데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습이 아래는 크고 위는 뾰족하며 색이 누렇고이다. 누런 객성이 나타납니다. 지상으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데 격택이 보이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수확이 잘 되고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수확이 잘 됐지? 토목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나라에 큰 손님이 오게 된다고 한다. 큰 선물을 가지고 요 네 가지가 서성 상스러운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떠돌이별. 그래서 뭐 이게 밤에 혹시 진짜 이런 별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면은 아주 근데 밤에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봤지만 저런 형태의 떠돌이별은 참 분간하기가 힘들거든요. 표현을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냥 그림을 이렇게 선생님이 상상해서 그리셨어요? 아니요. 저거 그리신 분들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책을 쓰신 분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자, 그 다음에 유성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유라고 한다. 뭐 유성은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밤에 보죠. 일설에는 빛의 자체가 서로 이어져서 동서로 행행하는 것을 유라고 하고 그 중에 큰 것을 분이라고 하니 또한 유성의 일종이다. 이게 큰 거는 분이라고 한다. 자, 유성의 쾌갈. 유성은 하늘의 사신이다. 별이 크면 큰 사신이고 별이 작으면 작은 사신이며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길이 촉박한 사신이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길이 급하지 않은 사신이다. 별똥별이 어디 하나 이렇게 좁지만 옛날 어른들이 큰 어른이 하나 돌아가셨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별이 크면서도 빛이 없으면 일반인들에 대한 일이고 작으면서도 빛이 있는 것은 기인에 대한 일이며 크면서도 빛이 있는 것은 기인이면서도 대중에 관한 일이다. 빛이 잠깐 밝았다가 어두워지면 적군이 패해서 일을 이루게 된다. 앞은 크고 뒤는 작으면 크게 근심스럽고 앞은 작고 뒤가 크면 기쁜 일이 있게 된다. 뱀처럼 이리저리 가는 것은 간사한 일이고 급하게 달아나는 것은 오지 못하는 사신이다. 이게 너무 복잡하죠. 오지 못하는. 꼬리가 긴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짧은 것은 빨리 끝나는 일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요성의 종류 분성. 이거는 큰 요성을 얘기합니다. 큰 요성. 큰 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큰 병난이 생긴다. 비바람이 없는데 요성이 한참 동안 보였다가 없어지면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을 드러내고 나무를 뽑아버린다. 큰 요성이 떨어지면 그것이 보이는 지역에는 안 좋은 징조예요. 이게 분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요성. 소요성이 아마 막 엄청나게 저 유성이 막 쏟아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참 이런 걸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작은 유성 100여 개가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막 지멋대로 이게 실제로 하늘을 찍은 겁니다. 이러한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무리가 유랑하며 떠도는 상이다. 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어디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남미 쪽에 그냥 무조건 미국 국경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서 살려고 그냥 백성들이 유랑을 하죠. 유성의 꼬리가 2, 3장이나 길고 휘황하게 빛나서 하늘 끝에 닿으며 색이 흰 것은 임금의 사신이고 색이 붉은 것은 장군의 사신이다. 하여간 이 소유성이 막 제멋대로 날아가면서 이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뒤로 가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유성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요. 첨보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유성 중에 빛이 있으면서 색이 누렇고 흰 것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래. 그냥 불똥이
튀듯이 불이 타올라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 튀듯이 땅으로 떨어져서 들의 껌들이 다 놀래 울면 이를 천구라고 하는데, 별똥별이 몇 년 전에 러시아에 떨어져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이렇게 확 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그냥 혼비백산에 빠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천고가 떨어지는 나라는 평안하고 기쁨이 물같이 흐르게 된다고 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하고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기람 조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안. 요성의 색이 푸르면서 붉은 것을 지안이라고 한다. 지안이 떨어지는 곳에는 병난이 일어납니다. 색이 푸르면서 붉은 것. 푸르면서 붉은 것. 병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헨리해선 이런 그런 거는 뭐 붉은 모습으로 보이고 하는데, 별똥별에서 우리는 그냥 하얀 빛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색깔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안. 요성에 빛이 있으면서 푸르고 붉으며 길이가 2, 3장 되는 것을 천안이라고 하니 군대의 정화이다. 빛이 있으면서 푸르고 붉음. 천안이 떨어지는 곳에 병사를 동원한 거사가 일어나고, 장군은 그 별이 행하는 대로 가게 되고, 유성이 희영하게 빛나고 흰색이면서 하늘 끝까지 맞닿는 것을 임금의 별이라고 하니, 임금과 정성 및 장군이 별을 따라 움직여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별이 막 길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별똥별이. 유성.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별을 의미합니다. 양성. 이거 봐요. 별이 옹기 그릇과 같으면 모반을 꾀하는 일이 크게 발생하고, 별이 옹기처럼 생겨요. 그런 거는 내가 인터넷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숭아와 같으면 사신에 관한 일이다. 유성의 모습이. 유성이 커서 장군과 같으면서 그 빛이 붉고 검어 부리가 있는 성을 양성이라고 하는데, 양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병난이 일어나 임금이 영토를 잃게 된다. 천구. 아까 회장님 하늘 개 얘기를 했는데요. 천구는 개와 비슷하고 분성과 같아서 새끼 누르크고 소리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모습이 개와 비슷하고, 떨어질 때 바라보면 불빛이 하늘을 찌르듯이 타오르는 것 같으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글어 몇 경이나 되는 박과 같다. 어마어마한 별똥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별의 터락이 있고 곁에 짧은 빗자루와 같은 것이 있으며, 아래가 개의 형상과 같은 별이라 하고, 혹은 별이 나올 때 그 형상이 붉으면서도 희며 아래로 빛이 있으면 천구라고 한다. 어렵습니다. 하여간 개 닮은 유성. 일설에서 유성의 빛이 밝아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떨어질 때 소리가 없는 것인데, 이때 발이 있는 것을 천구라고도 한다. 그 색이 희고 그 가운데가 황황 누리끼리 해서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상이면, 병사가 적당을 토별하는 조짐이며, 천구가 나타나서 사방으로 천리를 비추면 군대가 패배하고 장군이 죽게 된다. 이게 좀 안 좋은 유성이에요. 일설에는 병사와 장군이 싸우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조짐이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죠. 천구가 나타나서 사방으로 천리를 비추면, 도대체 얼마나 큰 유성이길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록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경금칙을 기록한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 봐요. 천구가 가는 지역에는 피가 물 흐르듯이 하고 해당하는 나라의 임금은 영토를 잃으며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나라의 정권이 바뀌니 막고 방어해야 한다는 경계인 것이다. 이런 유성이 만약에 하늘에 보였다. 무조건 변방에 누가 쳐들어오거나 모반이 일어나니까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천구가 가는 지역에는 피가 물 흐르듯이 하고 이런 유성. 그 다음에 영두. 영두는 주변에 구름이 있고 산이 무너지듯이 떨어진다. 이른바 영도라는 별이 떨어진 곳에는 그 일대의 군사가 전멸하게 되고 피가 천리를 흐르게 된다. 일설에는 유성이 낮에 떨어지는 것을 영도라고 한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낮에 유성이 떨어지면 그게 보이나요? 태양 때문에? 이렇게 보이나 그냥? 이건 피가 천리를 흐른다. 몰살이 몰살. 전쟁 때 그렇죠. 떨어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유성을 우리가 관측할 때도 무심하게 아름다운 별똥벌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고 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3원 28소 7정을 다 했지만 이 떠돌이 별처럼 너무 어려워요. 난 별똥별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천리를 어떻게 피가 천리를 흐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전쟁 폭삭 뭐 그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저 정도의 요성이라 그러면은 크기가 굉장히 크겠죠. 그 지역에 정도는 보조선 시대 때나 있었지. 헨리에서 같은 경우는 73만 호거든요. 그럼 73만 호면 요즘 뉴스가 대박 나거든요. 그거를 막 내는데 이렇게 떨어진 사례가 최근에는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비선. 표현이 좀 과한지는 예. 세종대왕께 여쭤보세요. 이순지 천문학자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쓰신 내용이니까. 설마 이순지 천문학자께서 세종께 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짓을 올리진 않았겠죠. 비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비라고 한다. 일설에는 자체 없이 가는 것을 이러거든. 실제로 이렇게 요성이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쥐멋대로 막 하는데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도난. 비선 중에 크기가 장분 또는 옹기 그릇맛하고 뒷부분이 달빛같이 희며 앞은 낮고 뒤는 높은 것을 도난이라고 하는데 도난이 가는 곳에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마을을 침탈하기는 하나 전쟁까지는 가지 않는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상상하기가. 그래서 살짝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석. 크기가 장군 또는 옹기만 하고 뒷부분이 달빛같이 희며 앞은 낮고 뒤는 높으며 머리 부분이 상하로 흔들리는 것을 강석이라고 하는데 강석이 떨어지는 곳의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 머리가 상하로 움직인답니다. 이것도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역. 크기가 장군 또는 옹기만 하고 뒷부분이 달빛같이 희며 별이 없어진 후에 흰빛이 구부러진 고리 같아 차 바퀴같이 된 것을 해어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으로 장록을 받는 공으로 삼게 되니 이를 서로 물어뜯고 먹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놈의 유성이 나타날 때는 진짜 백성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고 사람을 서로 죽이고 그런 사육전이 벌어진다. 이거 보면은 유성은 별로 떠돌이들은 별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객성이 그냥 딱 나타나가 태명 별자리 안으로 딱 들어오는 것을 서운관에서 천문관이 보고를 하니까 영조대왕이 숭정전 월대에 나가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구복을 하고 그 백성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래야 막 신하들이 와서 탕제를 주면서
빨리 몸을 해칠까 두렵사옵니다. 걸로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저 객성이 태미원 당당을 침범을 하면은 변방에 전란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게 뻔하게 천문요초에 별점에 써여져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알면서 또 저게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대걸로 돌아갈 수 있냐? 결국은 그게 사라지고 나서 본래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서도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객성이 지금 비록 모습을 갖췄지만 보여지는 징후는 비켜가기가 어렵다. 언제 또 이와 같은 조짐이 나타날지 모르니 수년 동안 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게 진정한 왕의 처방이죠. 천문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무조건 천문했으니 이것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왕이 하늘에 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활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요성이 있을까요? 크기가 장군 또는 옹기만 하고 뒷부분이 달빛같이 희며 길이가 서너 장에 이르며 별이 없어진 후에 햇빛이 변해서 구름이 내려오는 것 같은 것을 대활이라고 하는데 이 별이 나타나면 그 해당하는 지역에 피가 물같이 흐르고 백골이 산처럼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유성, 떠돌이벌, 객성 이런 거는 나타나면 일단은 안 좋아. 천지지변이야.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있었다고요, 이런 게. 천휘, 크기가 장군 또는 옹기만 하고 뒷부분이 달빛같이 흰 것이 길게 뻗어서 길이가 10여 장이나 구불구불한 것을 천년 또는 천이라고 하니 장군이 그 지역을 진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성, 그 다음에 유성, 비성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성은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냥 다 해버릴까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분들은 더 헷갈립니다. 무서워요. 이게 요성인지 비성인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천문요초를 읽으면서 자연 현상도 두렵지만 이 떠돌이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사실 겁나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평한 시대에는 떠돌이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문요초에 발음 기호도 나옵니까? 네. 발음 기호